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중 갈등 국면 속 중국 기업의 미국인 경영진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화하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싱크탱크 학계에서 일하는 많은 비중국인 임원들이 양국 관계가 무너져 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력서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10.9% 오른 366.28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공모주 청약 단계부터 흥행몰이를 했던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상장한 첫날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단숨에 코스닥 전체 중 시가총액 5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미국발 여러 가지 악재, 이른바 기술주 매물 폭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결국엔 이제 사흘 만에 나흘 만이죠.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테슬라 11%, 마가 종목들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반등의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2,400선 위에서 지금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뉴딜 관련 종목들도 오늘도 잘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게임즈 상장 첫날이었는데 공모가 24,000원에 더블 2배로 시작하는 48,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초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기타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잡기 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잘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 상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오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 좀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좀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전장 초반까지만 해도 매도세 좀 지속하던 외인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우선주들의 이런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일단 수급상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시총 상위 종목으로의 매수세 좀 특징적인 가운데 SFA라든가 이오테크닉스 등의 이런 IT 업종 위주의 매수세,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드의 매수세 역시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대한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HMM에 대한 이런 매수세 역시도 좀 특징적인 모습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슈피겐코리아에 대한 매수세가 오전 시장 내 특징적인 매수세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반도체 업종에 계속 주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잇따른 수주 소식에 따른 기대감,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관련 밸류체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연이은 수주에 따른 반도체 관련 특히 그저께였죠. 퀄컴 보급형 5칩 수주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이 비메모리 부분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에 이제 그제 좀 강세 흐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전거래를 쉬고 오늘 다시금 좀 부각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 반사수의 기대감 여전히 플러스 알파 효과로서 계속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를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쪽 투자는 좀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비메모리 쪽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다라는 점 등도 이 삼성전자 관련 비메모리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비메모리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네페스, PSK,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등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B세미콘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 카카오 게임즈 지분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오늘 시장 특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 좀 만기일 이후에 좀 지수 되돌림이 일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조정 혹은 약보합권으로 시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오늘보다는 좀 덜 재미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런 시장 트렌드 가운데에서 좀 덜 오른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그러니까 덜 부담되는 종목이라든가 업종에 좀 반등이 좀 나오는 유형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음식료 업종에 좀 저가 매수 좀 일부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 조정 나오면서 9월 달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 또 실적 발표 이후 좀 약 10%가량 업종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이 빠진 이유, 물론 코로나 이슈 등에 따른 상반기 상당히 좋았던 매출 효과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효과가 좀 반감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주가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주가가 진입한 종목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점 등도 저가 매수를 좀 자극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업황을 봤을 때도 최근 곡물 가격 좀 하락세에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물가 인상 요인, 우리나라 역시도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든가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의 좀 하반기 상승 등이 좀 전망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이 예상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이는 곧 음식료품 역시도 가격 인상이 가능한 환경이 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익성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기대감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포인트에서 음식료 업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업종 내 기업인 농심, 대상, 풀무원 등에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소 관련 산업, 친환경 모빌리티, 당연히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선 수소 경제,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 경제에 의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수소 경제의 가장 좀 근간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탄소 섬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정부가 5대 분야 녹색 산업 중 핵심 5대 유망 분야 녹색 산업 중에 발표한 부분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 이 두 개에 대한 관련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이 수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 또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압력 용기와 연료 정제 중심 소재인데, 우선 지금 수소와 이 세 가지와 수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가 바로 이 탄소 섬유입니다. 수소를 저장하든 받아들이든 모든 곳에는 탄소 섬유가 좀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은 이제 수전 해수소라고 하는데, 이 수전 해수소 관련주를 볼 때 좀 주의할 점이 아직 상용할 만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좀 시작된 게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 탄소 섬유를 핵심 소재로 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간 관련 업체가 이 효성 첨단 소재 상하프론테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들이 많지만, 적어도 이 말씀드렸던 이 탄소 섬유라는 소재만큼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관련주는 분명히 나오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탄소섬유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또 말씀드렸던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완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중에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 자체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 자원 순환에 있어서도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만큼 물성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제품군이 포장재, 일부 소비자 용품, 섬유 등에 지금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글로벌 국가들의 저탄소 움직임에 따라서 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현재 상태로서 차세대 플라스틱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뭐 기존의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생분해 가능한 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 이 전분과 또 PLA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소재 위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 SKC, 효성 TNC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래도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BBIG라고 하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요즘 좀 시원찮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서 2% 올랐는데, 그와 달리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른바 BBIG, 특히 이제 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 종목 중에서도 이 BBIG 그 7이라고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와 셀트리온,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I, 이 NC소프트 이 종목들은 이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BBIG의 이런 좀 정부의 좀 그 그린 뉴딜에 대한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BBIG의 최근 조정에 대해서도 이 의견이 좀 많이 틀립니다. 우선 실적과 주가 간의 좀 괴리가 커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부분도 좀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밸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에서 뭐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할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투자자들의 실망과 또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오늘은 좀 올랐지만은 이 미국의 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좀 하락한 경우가 이번 달에 들어서 계속 나타나지고 있는데, 뭐 이런 그 기술주들의 쏠림 현상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런 BBI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그 상승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BBI의 종목들이 잠시 조정을 거친 데는 당분간 또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고용률 같은 이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기대 못 미친 수준 나와주면서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이 부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대세 상승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BBIG 같은 이 최근 상승장을 주도한 분야에 대해서 뭐 추가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동안 덜 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분산 투자 의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유망 분야로는 자동차, 화학 같은 이 중후장대의 업종에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죠. 그다음에 컨택, 경기 민감주 가치주를 컨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택 관련주에서 이 컨택, 경기 민감주로 이전되는 어떤 그 순환매 관점이 외국인
호흡을 통해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종목들을 바꾸는 전략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죽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잘 달리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급락 뒤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출렁대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는 나스닥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이루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콜옵션을 사용한 투기 거래 물량이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나스닥 고래라고 불리는 그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ETF와 관련된 프로 투자가들이 기술주와 관련된 옵션 거래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계속적인 그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주문하는 이런 그 포트폴리오에 따른 그 위험 관리 차원의 매매가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매매하는 그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도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각 개 자산의 위험 수준을 알아서 스스로 그 조정해주는 AI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콜옵션 포지션 청산 물량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미국의 무료 온라인 거래 사이트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도 그 가격을 띄우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팜이라고 하는 5개 대형 기술주를 현재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230만 명 미국 개미들까지 앞으로는 그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프트뱅크 얘기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기술주 옵션 거래를 갑자기 지금 대량으로 청산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들통이 나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규모가 무려 10조 엔 정도 달합니다. 전 세계 AI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한 300억 달러 상당의 주식 관련 옵션에 많이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0억 달러 평가 이익을 보기도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그 몇몇 종목에 500억 그러니까 현물로 따져서 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사들인 종목들을 보면은 연중 최저치에서 아마존은 2배 이상, 알파벳은 1.6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7배, 그리고 테슬라는 거의 7배 정도 수준이고요. 애플도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옵션에 투자했다면 보통 12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옵션 거래 청산이 자연스럽게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연결 순이익이 1조 4천억엔 적자가 났고요. 2분기에도 1조 2천억엔 적자가 났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버블 논쟁이 있었고 그 버블 논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때요? 소장님은 미국 증시 좀 지금 버블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버블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충격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스닥 고래가라고 하는 옵션 매수세도 있었지만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시장 예상을 계속 웃돌아 왔다는 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8월에 1주당 예상 이익들 같은 경우는 153달러 정도가 됩니다. 5월달을 바닥으로 해서 3개월 연속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블룸버그가 집계에 따르면 분기당 기업 실적들을 보면 2분기에 마이너스 30.8%로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11%, 2분기 43%로 V장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1990년 이후에 30년간 S&P 500을 보면은 월간 주가 등락률의 측면에서는 9월 달은 어김없이 조정을 줘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9월 달 조정은 이미 예상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그 주식이 24% 정도 비정상적인데 최근 들어와서 36년 만에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옵션 거래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놀래서 계속 물건을 좀 내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주가 조정이 뭐 깊지 않고 바로 즉각 회복될 것이다. 오늘 뭐 반등만 봐도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서 매도 물량을 좀 출회시키면서 먼저 총을 쐈죠. 이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포 지수가 7월달 이후에 다시 3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리니까 차익 매물을 출현시키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뭐 그런 만큼 이번 뭐 주가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큰데요. 몇몇 개별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 수급 구조가 이번에 왜곡됐던 부분들을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건전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우 강한 상태고요. 또 순조롭게 대선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된다면은 다시 상승 랠리를 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보면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그동안에 한 5달 정도 빠르게 달려왔던 만큼 좀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는 뭐 가치주들 그동안에 덜 올랐던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가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올라갈 경우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올 텐데 어떤 영향이 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바로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같이 대형주들, 특히 격전주들 쪽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편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개표 지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그 다음날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정투표죠. 이중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편 투표도 하면서 투표장에 가서 또 투표도 일어나는 이유로 트럼프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대선 이후에 시장 혼란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혼란에 해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빅스와 관련된 지수 선물로 해치하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빅스 지수 선물 같은 구조를 보면 9월물과 11월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압도적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10월물 같은 경우에는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버터플라이 트라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기 상황 속에서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양마냥 투자를 잡으려는 이런 투자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10월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수준이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11월 대선 때까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두 달이면은 11월까지거든요. 11월까지면은 국내 증시도 주가 변동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투자가들의 심리 문제와 관련 특히 외국인들 투자 흐름과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위험은 앞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두 달간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 위험에 대처하는 이런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가 지금 굉장히 강화한 상황입니다. 뭐 중국 최대 반도체 주문 생산 업체가 SMIC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중국 제재 여기까지 갈까요? 네, 뭐 SMIC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방번환법이 의거해서 미국이 하나둘 매일같이 아니면 또 5일에 한 번씩 대규모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SMIC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제재 품목에 들어간다면은 SMIC 제품이 들어가는 중국 제품은 미국에 수입될 수 없고요. 또 미국 기업들도 이런 SMIC의 부품을 장착해서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SMIC 같은 경우에도 꽁꽁 묶이게 되는데요. SM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14나노미터 그리고 주력 제품인 20나노미터 칩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술 수준으로서 봤을 경우에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보다 5년차 그러니까 2세대 정도 뒤쳐져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중고급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SMIC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면은 화웨이에 대한 SMIC의 그 반도체 칩이 공급이 안 되면서 아무래도 스마트폰, 랩탑, 5 장비, 기주국 제조 장비 쪽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8월달 중국의 그 반도체 수입액이 무려 11%나 급증한 것도 화웨이가 이를 사들였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일본, 대만, 한국의 부품 조달처에게 납품을 서둘러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주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이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칫 또 이제 냉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격전지의 무당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혈안인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를 8에서 지금 12% 정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 종식 문제, 여기에 SMIC까지도 계속 언급한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군과 연루가 되어 있는 중국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비자가 취소가 되고 있고요. 중국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이라든지 공무원과의 미팅 시에는 미 국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포석을 통해서 중국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기술 굴기의 상징이 돼버렸던 화웨이라는 용에 숨통을 끊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못해서 더 이상 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품까지도 아예 그냥 차단시키는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크림 네트워크 프로그램, 또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감세 정책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 국제 금융 송금망에서 쫓아버리는 이런 작업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방 권한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각종 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경제는 다음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디커플링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중국을 옥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제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나 산업을 둘러싼 갈등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할 때 국내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실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득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5대 매출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적과 친구를 합성어로 만든 프레너미라는, 그러니까 프렌드 플러스 에너미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
화해의 8조 원 규모의 매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고요. SK 하이닉스는 5조 원 정도, 전체 매출의 18%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격은 아무래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화웨이, SMIC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제재를 받는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는 크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5년간 중국의 5개년 계획과 관련된 핵심 5중전의 개최가 이번 달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도체, AI, 5G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1조 4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이 자금과 관련 집행이 되면 기술 수준이 순식간에 따라올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이거를 차단시키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소프트웨어, 인적 자본을 모두 단절시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중국이 갖고 있는 틈새 시장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압박이 시작되면 중국이 하는 두 가지 카드가 히토류 카드하고 이제 국채를 매각한다 뭐 이런 압박을 하는데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정말로 대폭 축소가 가능한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카드를 항상 꺼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히토류는 말처럼 그 희귀한 금속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히토류 자원이 매장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은 많게는 2년 내지 짧게는 1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중국이 지금 그 카드를 꺼내고 있는 미국 국채를 25% 정도 줄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조 740억 달러 국채를 8천억 달러까지는 줄일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선뜻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칫 거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국채와 같은 최고 등급의 자산이 세계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는 유동성도 좋고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적 이유로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나라 서방 국가의 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그 나라가 반기는 게 아니라 환율 방어도 필요하고요. 또 금융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차이나머니 유입을 경계해서 터빈 Q와 같은 제도적인 방어 장치를 둘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되면 1대1로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시키는 이런 조치들은 쓰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이주연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안 된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저희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편입 매수가 지정가고요. 5종목을 포트에 최대한 편입이 가능합니다. 5종목 이상은 안 되고요. 목표가 수정 횟수는 3회, 그리고 손절가는 한 번만 이주연 위원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도 2종목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시청자 문자 투표로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89% 누적 수익률이 조금 내려갔네요. 뭐 110%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유나이티드 제약 마이너스 4.4%,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플러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아화성부터 은선물까지 모두 다 플러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KSET 모두 다 플러스 나타낸 가운데 한국화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포트에서 제외시켰는데 이후에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 그리고 파미셀, 명성 TNS는 잘 달렸죠. 나머지 2종목은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풍국주정, 호롱생명과학, 에코바이오. 아쉽게 손절가 이탈됐는데 에코바이오 오늘 상한가 부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 달리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러셀부터 랩지노믹스까지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고요. 레몬은 잘 달렸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올라가고요. 동일, 고모벨트 올라갑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타깝게 최근에 좀 손절가 이탈이 많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고요. 지니뮤직이 안타깝게 손절이 됐고, S맥 올라가고 어제 추천한 HFR도 올라가고 있고, 뉴지랩도 아직까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익률들 쭉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 자리가 또 본의 아니게 비게 된 것 같아요. 지니뮤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AS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지니뮤직이 좀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저항 구간에서 바로 돌파를 못하고 한 차례 또 파동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상향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로 그냥 뭐 꺾여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바닥권에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 저점 매수 공략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기 상승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손절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적인 부분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괜찮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사연 판매타를 볼 텐데 오늘 다시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한 3일 정도 조정 나오는 기간 동안 계속 대선 테마들 매수 관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그 국영 GNM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지금 대선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또 상승할 흐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에요. 오늘 단기 이평선들 수렴해둔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조금 아쉽지만 거래량이 뭐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 지금 박스권 내에서의 지속적인 움직임이니까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요번에 상승할 때 돌파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뉴지랩입니다. 뉴지랩도 시세가 지금 9월 3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는데 요게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목표가가 한 19,000원 같았는데 일부러 100원 정도 호가를 낮춰서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2호가 정도 아래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밀렸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단기 상승 트렌드가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추세 저점 부근에서 다시 지금 하방 경직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분봉상에서 보이시는 요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들고요. 치료제 관련 이슈들 지속적으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 계속 나와주고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손절이 되면 뭐 빼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그리고 HFR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음봉이 하나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살짝 약하게 단봉 정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죽여놓은 게 굉장히 괜찮다. 예상했던 흐름대로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해서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요 저항을 갖다가 단기 저항 돌파하면서 시세 한번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뭐 5G 섹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 섹터는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 종목 지금 이제 신고가 가면서 흔들고 있는 자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꽉 붙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그 KEC와 SMAC 개인적으로 KEC가 이슈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급락이 나왔던 KEC란다. SMAC이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급락이 나왔던 KEC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SMAC도 반등이 시가부터 잘 나와주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1950원 부근 안 오면 종가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종가까지 잘 밀려 내려와가지고 매수가를 잘 줬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약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전고점 매물대 돌파는 못했고 지금 잔잔하게 추세는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종목도 상승 흐름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금호 HT하고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다이노나 합병이 된다 하면 SMAC이 보유한 지분이 이제 24%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좀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AS 쭉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후보 종목군들 두 종목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뭐 생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방송을 이제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도 추천을 드려서 이제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이고 이후에 또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또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그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쁘게 잘 받아서 또 자리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이걸 추천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면서 좀 타이밍을 살짝 뺏겼는데 오늘 음봉으로 전고점 돌파 전에 있는 모습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현,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어떤 종목이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현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상당히 큰 시세가 나와줬는데요. 이제 뭐 5파 상승이 나와줬고 조정까지 깔끔하게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대선 테마들을 추천을 좀 많이 드렸는데 우리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서현 판메탈 같은 경우도 이 서현의 자회사입니다.
서현의 자회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장주는 지금 보시는 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기간 조정도 나쁘지 않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선을 살짝 돌파하려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9월 말이면 추석이잖아요. 아무래도 요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이동을 못하고 가족들끼리 뭐 대화를 좀 못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명절 때 되면 하는 게 이렇게 어른들과 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차기 대권 정치인들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전쯤 되면 요런 대선 테마라든지 정치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꽤나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차트도 괜찮고 그래서 대선 테마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현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테마들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모르면 뭐 솔직히 간첩도 알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추천주로 가져온 이유는 미국의 이제 5G 관련해서 8조의 수주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왔어요. 한 3일 정도. 그런데 이제 그 5G 미국 인프라 설비가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한 372조 정도의 그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 통신 장비 관련해서 삼성이 그 미국에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5년 정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약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더라도 충분히 이쪽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부분에서의 큰 매출 그리고 이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이런 이제 상승 트렌드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어저께 나왔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둔 상태고요. 앞으로 성장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상방향으로 업사이드로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신규 출시한 거 갤럭시 노트 20 관련해서도 지금 판매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잘 움직이고 있고 이쪽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핵심적인 부분은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익성 부분 거기서는 이제 5G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5G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단기 저항 추세를 돌파한 시점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종목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한번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의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두 종목 다 괜찮은데 삼성전자 아무래도 그 동학개미 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요거를 좀 찍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안 좋냐 하면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 저는 신고가 넘어서서 한 10만 원까지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다양한 이제 파동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6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000원 정도 큰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는 한 5%대의 상승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승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한 56,000원 정도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가 정도, 종가까지 이게 양봉으로 변해서 막 급등이 나온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 막판에 한번 시장을 흔들어 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가 종가까지 갑자기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열어두시고 종가쯤 해서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효과나 종가쯤 공략해 보시면 내일 잘하면 시가 상승하면서 좀 시세가 강하게 또 올라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머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 혹은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